정은인의 밥벌이 수단, 화성 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화려한 폭죽, 화성미사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북한은 연례 행사로 미사일쇼를 보여줘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성가시게 하고 일본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보여준 유례없는 정상회담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보니 얘네가 왜 이렇게 미사일에 집착하는진 슬그머니 잊히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딱 떠오르듯 군사적인 이유인데요. 북한은 6.25 전쟁에서 전격전으로 우리 군을 거의 바다에 빠뜨릴 지경으로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일본의 기지를 둔 미군의 개입을 막진 못했죠. 그렇다 보니 북한은 외부 개입을 막고 우리나라 후방과 일본에 기지를 둔 미군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1965년에 미사일 개발 인력을 양성하려고 함흥의 군사학원을 열면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적들의 심장을 공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은 군사적인 이유로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이와 동시에 핵 개발을 통해 핵미사일까지 만들면서 트럼프의 관심까지 끌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아주 쓰기 좋은 카드가 되었는데요. 이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원자력 기초기술과 핵 기술자들을 확보했고 덕분에 영변 지역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이와 더불어 함흥 군사학원을 중심으로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자들을 양성하면서 미사일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1968년이 되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프로그5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서 1970년대 말에 이집트로부터 스커드비 미사일과 발사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이집트가 공산진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같은 공산진영인 북한에 부담 없이 스커드비와 발사대를 줄 수 있었고 북한은 그렇게 받은 스커드비를 역설계해서 1984년에 복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스커드비를 복제한 것이 바로 이번 주인공인 화성 미사일의 시작인데요. 북한산 스커드비는 화성5, 북한산 스커드C는 화성6으로 명명됐죠. 화성5의 사거리는 300km, 화성6의 사거리는 500km로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분도 있으실 텐데요. 화성 미사일의 시작이 화성5면 그 이전은 어디 갔는지 말이죠. 화성1이 바로 북한이 처음 도입한 프로그5, 화성3이 프로그7으로 사실상 소련 무기에 이름만 북한식으로 붙인 겁니다. 이런 화성 1, 3은 2010년대까지도 대남 도발에 쓰였을 만큼 노인학대의 정석이나 다름없는 무기입니다. 다만 화성 1, 3은 미사일이 아닌 로켓으로 유도 장비 자체가 없어서 명중률이 매우 떨어지는 탓에 피해 범위가 넓은 핵으로 때우려 했는데요. 떨어지는 명중률을 최강의 화력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북한은 이렇듯 화성 1, 3을 시작으로 화성 5, 6을 보유하면서 명실상부한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 그때부터 경쟁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미사일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미사일을 여러 개 묶거나 키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사거리를 1300에서 1500km까지 늘린 화성7, 다른 말로 노동미사일을 배치했는데요. 북한은 화성7을 배치하는 동시에 1990년대 초부터 액체연료를 쓰는 다단계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도 들어갔죠.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화성 5, 6, 즉 스커드 BC의 사거리도 늘렸고 그렇게 스커드 ER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커드 ER의 사거리는 1000km 정도로 화성 7보다 사거리는 떨어져서 미국의 북한 전문 분석 매체인 38노스에서는 화성 7이 있는데 굳이 스커드 ER을 개발한 것이 의심스럽고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커드 ER의 북한식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성 9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백서에도 그냥 스커드 ER로 표기되어 있죠. 북한은 이런 스커드 ER과 함께 액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 즉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왜 무수단이란 이름이 붙었냐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위성사진으로
1990년대부터 화성 10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어서 이게 처음 발견된 무수단위의 이름을 따서 무수단이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런 화성 10의 사거리는 4,000km 정도로 이 정도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수준이지만 북한은 이런 화성 10을 2006년에 시험 발사조차 없이 배치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그 성능이 확실하지 않지만 2010년 처음 대중에 공개하고 2016년에 처음 시험 발사하면서 단 몇 초 만에 터지는 비싼 폭죽이라는 게 드러났죠. 하지만 미사일 빼고 남은 게 없는 북한이라 그런지 2016년 6월 22일 기어코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고 이로써 북한은 이론상으로는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가난뱅이 핵 보유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은 국내 총생산이 초강대국에 두들겨 맞은 아프간과 같은 수준이라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같이 고품질 미사일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북한은 2016년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화성 10 발사 시험으로 밝혀졌듯 미사일 기술도 돈도 다 부족해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 봤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집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고 2017년 들어 상당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17년 5월 14일 액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 발사 시험에 성공해 사거리 4,500km 이상을 달성했는데요. 5차 시험 발사에서는 일본 상공을 지났고 6차에서는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화했죠. 이어서 북한은 2017년 7월 4일 화성 14 시험 발사에 성공해 사거리 7,000km 이상을 달성했고 7월 28일 시험 발사에서는 무려 사거리 10,000km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 중부를 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가 시험 발사에 성공해 무려 사거리 13,000km 이상을 달성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북한은 화성 15로 미국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러던 2020년 9월 30일 한미 정보기관이 화성 15보다 큰 새로운 미사일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미사일이 아닌 그냥 모형으로 여겼지만 2021년 10월 21일 화성 17이란 제식명이 공개되고 2022년에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모형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런 화성 17의 사거리는 무려 15,000km로 남미를 제외한 전 지구가 사거리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화성 17은 사거리가 긴 대신 연료를 주입하고 미사일을 세워서 발사해야 하느라 오래 걸려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한미연합군이 폭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북한도 머리를 굴려서 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미사일을 세우자마자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화성 18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다는 유일무이한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화성 미사일이 빠르게 성장한 걸 보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요. 하지만 38노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꾸준히 불법으로 얻은 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이란 결론을 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보다 뒤떨어진 건 알아서 개발 영역을 넓혀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실제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빠르게 키워내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나 미국의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화성 미사일이 나와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놀라게 할지 저희 지식 스토리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가진 최고의 카드, 화성 미사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